저는 농산물 창업을 꿈꾸는 중인 여성이에요. 친정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농산물 창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창업 준비를 하던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행정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이미 몇 년을 준비해온 상태였어요. 남편은 친구를 통해 제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며 응원해 주었어요. 함께 동병상련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서로 가까워졌고 결국 만나 도하게 되었어요. 창업은 준비 중이지만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때 남편은 다음 해에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6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기쁜 소식이었죠. 그 결과로 남편은 행정직 공무원이 되어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나 지금 공무원이 되어서 너랑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 나하고 결혼해 줄 거지? 제발 그런 대답해줘, 정말이야. 아유, 자기야. 나도 정말 좋아해. 고마워.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결혼해서 앞으로는 행복만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그 후에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결혼하고 지내다 보면 시어머니가 나를 좋게 봐줄 줄 알았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직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 돈도 못 벌고 오히려 창업해서 돈을 쓰기만 하는데 뭐가 좋냐고 하면서 조금씩 눈치를 줬어. 밥 먹을 때나 돈을 쓰거나 필요한 물건을 샀거나 생활을 할 때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그렇게 눈치를 살 텐데요.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비싼 샴푸를 사니? 라고 여쭤보니, 제일 싼 것도 있잖아. 저걸로 사면 안 돼? 돈을 벌지 못하는데 생필품은 싸게 사는 게 맞지? 욕심이 많아서 이런 걸로 돈을 쓰나 봐. 너도 돈을 잘 못 벌잖아. 그러면 싸게 사라고 어머니는 지것도 비싼 건데요. 그리고 남편은 탈모 샴푸 한 병에 3만 원짜리를 쓰더라고요. 제가 이걸 사길 원하는 만큼 돈을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매달려서 쓰는 거야? 돈이 없으면 꾸미는 건 사치야. 머리카락이 좀 상해도 조금 싸고 저렴한 걸로 사서 쓰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툭하면 잔소리를 하며 눈치를 살 텐데요. 또 어떤 때는 이런 소리를 했죠. 오늘 너 배달음 시켰니? 내가 이럴 돈이 어디에 있어? 음식 가격만 줄이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르겠어. 돈을 벌지 못하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이걸 알아들을 줄 몰라 아이야. 어머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시켜 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어제는 남편이 시켜준 거였어요. 집에 혼자 있던 날이었으니 미안하다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어요. 됐다고. 그럼 우리 아들 돈축 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알아서 돈 아껴 써야 한다고 말했잖아. 왜 이렇게 꼬박꼬박 할 말 다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매번 이런 식이니 처음에는 눈치를 엄청 많이 봤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는 강도가 점점 세지니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시어머니께 대들기 시작했어요. 야야, 무슨 바디로션을 이렇게 비싼 걸 사냐? 바디로션까지 바르는 건 너한테 사치 아니냐? 이거 말고도 저번에도 쓸데없는 거 많이 샀지? 아직도 낭비하는 버릇을 못 고쳤어. 어머니 남편이 쓰라고 해서 산 건데 왜 이러세요? 제가 뭐 허튼데 쓰는 게 뭐가 있다고 매번 그러세요? 영수증 한번 봐보세요. 괜히 산 물건 같은 거 없다고요. 아니 됐고 나는 내가 돈 하트로 쓰는 거 보기 싫다. 식재료 하나를 자도 이것저것 다 주워 담아서 샀겠지. 아끼 쓰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잖아. 너는 안 그랬다니까요. 영수증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 매번 최대한 안 사고 중저가 상품만 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경제 사정에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참견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린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도 불편해요. 이게 건방진가 어디서 대들어?
대들기 그래 내 아들이니까 내가 참견할 수 있지? 왜 난리야. 이게 진짜 웃기는 애들이네. 이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우리 애도 가끔 무시했어요. 그래도 보통 손녀는 예쁘지 않나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랑 닮은 소녀라면 가끔 심한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손녀는 예쁜데 가끔 보면 너 닮아서 많이 아쉽다. 피부도 거무칙칙하고 나중에 커서 머리가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어. 아이네 아들씨. 이렇게 되어서 진짜 아까워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뭘 어떻게 할 줄 알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런 손녀를 얻게 될 줄이라도 알았겠느냐고요? 그런 것에 대해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당당한 거죠? 저는 미안해할 게 없는데요. 우리 아이가 왜 미안하게 됐나요? 진짜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막연해요.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 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아이 앞에서 하시는 시어머니가 매우 무식하게 보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속상해서 아무리 제가라도 집에서 혼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분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친정엄마의 생일이었는데 나는 친정엄마를 위해 5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립스틱이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큰 마음을 먹고 준비한 것이었죠. 그래서 친정엄마의 생일날 우리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엄마께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아유, 너무 예쁜 립스틱 아니야? 딸아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잘 쓸게 정말 고마워 해주셨어요. 그런데 친정엄마에게 립스틱을 주자 시어머니가 불필요한 화를 내면서 하니 초대도 하지 않은 불청객이 와서 왜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감시하려고 온 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을 적용하여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돈도 벌지 못하는데 우리 엄마 생일 선물 5만 원을 줬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내 아들이 피 빨아 먹고 살아도 좋냐? 어떻게 그런 걸로 된 머리가 있어? 엄마가 말을 가로막고 피 빨아 먹는 걸로 화를 내니까 난 화가 나서 들었어. 어머니의 말투가 너무 심해. 그런 거머리 아니야? 돈으로 산 선물이든 남편 돈으로 산 거든 그런 말들은 필요 없어. 우리 부부 사이에서 화를 내니까 우리 친정엄마도 보고 있었더니 제 편을 들어주셨어. 우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 태도에 많이 어이가 많았대. 아이고, 사돈이 참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딸도 애써 준다고 했잖아. 마련한 선물인데 딸이 이번에 돈으로 샀는데 아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화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평소에도 우리 애가 돈 사용하는 걸 감시하고 구박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 안 그러셨음 합니다. 뭐요? 이게 진짜 그 엄마의 딸이네요. 당신, 내 딸이 을리 아들 피 빨아 먹는 거 안 보여요. 그 놈의 창업한답시고 돈 안 쓰고 안 벌어오면서 아이가 그리 당당하다니. 어쨌든 원래부터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남의 것을 훔쳐가서 살려고 머리나 굴리지.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지지 않고 막말을 내뱉으면 저랑 친정엄마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우리 엄마에게 돈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취소하세요. 정말 너무합니다. 우리 애가 누구의 돈을 훔쳤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지나치시네요. 이렇게 우리 딸을 구박하시는 건 그만두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부각시키고 계신 게 분명하시잖아요. 저와 친정엄마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 시어머니는 우리 모녀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내며 안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와서 효자손을 들고 저를 막 내리치셨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우리 엄마까지 세게 때리면서 "저런 일들은 매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희처럼 변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를 맞아봐야 해. 이래도 정신 못 차리면 이래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당황을 넘어서 말라고요. 정말로 화가 났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차별하고 구박해왔던 것을 참아왔는데 우리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이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은 결혼 후로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시어머니를 편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눈치가 없어.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창피한데 같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해주려고 시어머니가 효자손으로 저와 친정어머니를 계속 내리치는 와중에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하니 정말로 열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효자손을 빼어서 던지고 한 소리 했어요. 뭐, 눈치가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창피한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당신과 상의를 모두 하고 돈을 쓰는데 그게 눈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공직으로 취직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내가 쪽팔리다는 말을 하는 당신이 더 쪽팔린다고 말해. 그런 소리를 하는 당신이 고작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 안 했어. 얘야, 그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한테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코를 박고 절을 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뭐, 당신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당연히 내가 당신보다 잘난 사람이지. 어디서 쪽팔리다는 소리를 담아?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나 이런 소리 들을 이유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몇 가지 하세요. 이거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세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 없어. 내 입 밖으로 신고는 내가 너를 신고해야겠다고. 며느리 같다는 며느리라 그래. 남편 귀 살려줄 줄 몰라. 자기 잘났다고만 떠들기는 하고 나야말로 너 같은 사람이랑은 결혼한 교니를 했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또 이런 소리를 하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이혼할 거야. 내일 당장 이혼 소송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리러. 이건 갑작스럽게 결정한 게 아니야. 예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를 오히려 비웃는 것이었어요. 이혼. 내가 이혼하고 살 수나 있겠냐? 돈도 못 벌면서. 그리고 너랑 결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될 것 같아 꼴에 이혼을 하겠다. 아이, 오냐, 어디 잘해봐라. 나는 이혼하더니 한 푼도 못 주지. 수준을 모르고 저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네. 이혼한다고 말하면 바로 할 수나 있을 줄 알아? 그리고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지가. 우리한테 같이 살아달라고 빌어야 할 판에 정말 웃기고 앉아있네.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고 엄마를 모시고 집을 나가버렸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와 친정엄마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고 무시하게 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 입장에서의 외부적인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그럴 수 있지만요. 이유는 사실 우리 엄마는 한국 태생이 아니었어요. 동남아 출신으로 한국에 와서 국제 결혼을 했어요. 시골 농가로 시집을 온 우리 엄마는 저를 낳고 키우다가 아빠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혼자 농사를 계속 지으며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문화 가정이었고 저는 피부색이나 생김새에서 아무래도 튀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때는 몇몇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각으로 인해 제가 생활하거나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요. 엄마와 저를 보면 외모가 다르다 보니 잘 대해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었고 남편은 분명 잘 대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겠다고 온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표정을 찌푸리며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잘 모른다고요? 돈이 없어서 한국으로 결혼하러 왔냐고요 물어볼 때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 때문에 친정엄마는 처음에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어요. 딸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지만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시어머니가 너를 저렇게 좋아하지 않고 차별을 하는 사람인데 너 정말 괜찮겠니?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만으로도 차별하고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도 알잖아. 하지만 엄마나 나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를 겪어보고 나면 바뀌고요. 자주 만나서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 시어머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워질 텐데요. 엄마도 그럴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해질 것 같아요. 아, 걱정 마세요.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아껴주시니까.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설득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아버지와 결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시어머니와 친해지는 일에는 익숙해진 적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잘 해보겠어요. 제가 자주 만나고 친해진다면 시어머니도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때는 결혼을 원하는 강한 의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의 걱정을 알면서도 마음 놓고 되세요라고 안심시켜 드렸거든요. 결혼 과정에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는 우리 친정과 시댁이 반반씩 내야 했어요. 다른 비용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갑자기 엄마와 저를 무시하려 드는 걸까요? 아, 그건 아니죠. 사돈댁은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혼자 사신다면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서 얼마나 돈을 벌까요?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실은 농사일은 쉽지 않겠지만 엄마는 잘 지내고 계시고 돈도 부족하지 않게 버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는 신혼집과 결혼 비용을 반반씩 부담했었죠. 저희 친정 엄마의 사정도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나는 조금 불안하네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동남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서요. 결혼하면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할 생각은 없어요.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못 살지 않는데도 걱정 마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곤란하게 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요. 이유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친정엄마를 낮잡아 보았어요. 아직 우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로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잘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니, 우리 친정엄마가 선물 드리라고 홍삼 세트를 보내셨어요. 어머님, 이걸 드셔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홍삼을 보내줘서 감사해요. 돈도 없는데 시골에서 이런 선물을 사서 보내주시다니 정말 고맙게도 받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연락이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닌가요? 저는 별로 식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나도 적합한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고 친정에서는 말을 대하는데 조심스러웠으며 시집살이를 아주 엄격한 방식으로 시키며 제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애써도 허튼 일이라며 창업이라는 꿈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심한 압박을 가했죠. 그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사실과는 다르게 말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농사를 지어서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 계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학업을 하여 대학을 졸업했어요. 창업을 꿈꾸는 것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해봐도 시어머니는 제가 다운화에서 온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경시만 했습니다. 여러몇 사유 때문에 항상 바쁜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저희 날에
집이랑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면 괜찮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친정이 돈이 없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께서 돈이 항상 부족한 집안이라고 돈만 축날 줄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아닌 일이에요. 너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진실하게 궁금해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있으면 그만큼 벌어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맞고 그래요. 안 그렇죠? 그리고 저 역시 대학을 졸업했고 창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창업 이야기만 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걸까요? 한국 사람보다 무식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 대신 취업해서 돈을 벌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국적을 가졌으니 한국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았답니다. 왜 매번 제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덮어놓고 제와 제 친정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면서 남편이 변한 건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이 되고 난 후 자기의 지위가 높아진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남편도 변했어요. 회사 직원 부부들과 어울리다가 제가만 다르다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그런 말에 상처받아서 싸운 일이 많았어요. 여보, 늦었어. 오늘 약속이 있었어. 저녁 먹고 오는 거면 말씀이라도 해주지. 아이, 왜 매번 너에게 내 약속을 보고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약속 있는데도 내게 말 안 했을 텐데 부부 사이에 이러한 양식의 대화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임이었는데 나 혼자 가는 게 낫지? 너랑 가면 줄줄이 설명할 게 많잖아. 설명할 게 뭐가 있는데 그냥 가서 소개시켜주고 부부 모임에 참석하면 되는 거잖아.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거기 가면 당신만 다르게 생겼잖아. 피부도 거무죽하고 생긴 것도 다 까아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되게 그리고 당신이랑 같이 가면 내가 좀 그래 당신만 다르니까 부끄럽단 말이야. 아, 당신 정말 말이 너무 심하다 지금 아내인 나한테 부끄럽다고 하는 거야? 내 외모가 좀 다른 게 그렇게 부끄러울 일이야 진짜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 시끄러워 그러다가 결국 우리 친정 엄마 생일에 시어머니가 초리지 휘두르면서 저도 폭발한다. 이야기하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골에서 멀리까지 올라온 친정 엄마를 멸시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으니 화가 나서 결국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힌 것들을 토대로 이혼 소송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친정 엄마도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날짜가 오늘이라고 하니 솔직히 걱정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 보니까 이제는 시부모 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구박당했던 생각이 들면 엄마의 가슴도 너무 아프겠죠? 죄송해요, 엄마. 좋은 결혼 생활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혼으로 엄마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까봐 정말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혼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결혼 생활은 더 좋지 않아요. 엄마도 반대하셔야 해요. 내가 이혼해서 우리 손녀와 같이 가족으로 지내면 되겠지요. 너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부터 챙겨주어야 해. 나도 우리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지 않았어. 내가 시집살이를 할 것을 어떻게 알았니? 정말 감사해.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릴 텐데도 잘 처리할 수 있게 돕겠어. 그리고 엄마와 우리 딸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다음 날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 그리고 이혼 소송을 의뢰했어. 그런데 이혼 소송 진행 후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 내가 만난 변호사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남편이 집에 여러 번 데리고 와서 명함도 주고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 그 동창에게 먼저 연락해 내 변호사가 되어주길 부탁했어. 남편이 그 동창에게 변호를 의뢰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선수를 쳤어.
남편에게 일부러 개쪽을 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한테 더 기겁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재수 씨가 연락을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거 맞으시죠? 맞아요. 동창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찝찝하신 수는 있겠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솔직히 남편보다 먼저 선수 쳐서 여기 온 거예요. 하여튼 갑자기 이혼 소송을 맡아 달라고 해서 좀 놀라셨죠?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실은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다고 절대로 수씨가 이상하다거나 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 동창인 정식이 그놈이 전과가 있어서요. 저는 제 변호사이자 남편의 동창이 하는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 예전 가요 노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게 실은 정식이 그놈 재수씨랑 결혼하기 이전에 파혼을 2번이나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중에 한 번은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했을 때도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알았을 때도 정식이 그 녀석의 행동을 보고 아슬아슬하다 생각했어요. 저거 정말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결혼 전이나 후에 전혀 듣지 못했는데 파혼을 2번나 한 거예요. 사실 그 파혼 2번도 모두 시어머니 때문이라서 한 셈인데요. 정식이 그 남자도 자신의 엄마 편만 들었으니 할 말이 없죠.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파혼을 한 데다가 소송까지 갔다는 것이 뭐 때문인지. 뭐야, 뭐길래 뭐겠어. 다 돈 때문이야.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는 정식이 그놈 밈이 소문이 자자해. 역시나 또 돈 때문이었어.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돈을 끼는 것 같았지? 저 파혼은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예물을 요구해서 그렇게 됐어. 요새는 팔지도 않은 밍크 코트를 사오라, 사용하지도 않은 그릇 세트를 사오라 하면서 필요 없는 비용을 엄청 요구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질려서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2번째 파혼은 결혼식 직전까지 갔었는데 신혼집 비용을 반반해서 냈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더 요구한 것 같아. 그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파놓겠다고 반협박을 했나 봐. 그러니 오히려 여자 쪽에서 파혼을 한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화가 나겠지? 거절할 줄은 몰랐어요. 여자 쪽에서 결혼식이랑 신혼집 비용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결국은 여자 쪽이 이겼지만, 아, 그랬구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일 줄은?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변을 맡으셔서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동창인데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휴, 걱정 마세요. 저희 동창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났다니까 정식이 그놈은 영 별로라고 다들 피하는 분위기예요.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만나는 여자들한테 매번 고압적으로 굴고 시어머니랑 같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전혀 어울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연락해도 답을 받지 않은 적이 좀 됐어요. 그리고 몇 번 집에 초대도 받았었어요. 그때 재수 씨가 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 전 오히려 재수 씨에게 얼른 도망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아서 다행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를 벗어난 소리를 한 것 같나요? 이혼이라는 게 어찌됐든 쉬운 일이 아니라서 난해할 텐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제 입장을 잘 아시다니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기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재빨리 도와주시니 참 다행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의 동창들도 남편이 그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 역시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보이는 법인 것 같아서 일말의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 소송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시간이 흘러 법원에 출석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법원에 출석한 날
시어머니와 남편을 법원에서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하더군요. 하이고, 여기가 어디냐고 고기를 뻣뻣하게 들고 왔어요. 지금이라도 푹수 그리고 들어오면 받아줄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돈도 없이 살아보니까 이제야 남편 귀중한 걸 알겠지? 이혼 소송도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길 텐데 괜히 힘쓰지 말고 잘못하였다고 빌면 다시 들어올 것이니 용서해 줄게 묻는 모습을 보였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빌래? 아이,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깨닫게 될 거야. 거만하게 굴지 말고 코를 잘 간수하고 있어. 그 큰 코는 곧 떨어질 테니까. 아이고, 그게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처럼 소리를 하는 거야? 두고 봐라 누가 더 후회하나 볼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이가 없어. 하지만 이혼 소송 중 법정에서 제가 증언했을 때 제 변호사가 저에 대해 소개하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을 휘둥그렸어. 남편은 아내가 고등교육을 받고 가정경제도 잘 살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했다.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다. 피고와 그 어머니는 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친정, 엄마까지 무시하고 초리를 휘둘렀다는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인 남편과 어머니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의뢰인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친정 또한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창업을 통해 소기업을 설립하고 기업 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까지 제 의뢰인이 받은 대우니 매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기업 대표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깜짝 놀랐고 그날 법정이 끝난 뒤에도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내가 뭔 기업 대표가 되었다는데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맞아요. 돈도 못 벌고 빌빌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 엄마가 경영하는 특수 작물 판매로 매달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올해 안에는 매출을 3배웅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직원도 채용할 예정이에요. 어머니의 농산물 판매로 돈을 벌어오시는 시골의 친정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실 줄은 몰랐죠. 제 말을 듣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태도를 바꾸고 후회하며 말씀을 드러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쓰다듬으며 긴장을 풀고 알랑거리며 기분을 내비쳤어요. 아니요, 예전에 창업한다면 성공할 거라 했는데 결국 성공하셨어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멋진 며느리를 못 알아봤네요. 매달 2천만 원을 번다니 아파트도 금방 사실 수 있겠네요. 아휴,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왜 됐을까요? 몰랐을까? 그동안 섭섭했지만 거 다 풀고 이혼 취소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미쳤어요, 어머니. 저는 절대로 꼭 이혼할 거예요. 저는 이혼 소송하기 전부터 창업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랑 친정엄마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지도 않고 무시하기만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일하면 받아줄 줄 아세요? 거참, 착각이 심하시네요. 아,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당신도 남편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잖아. 애 키우는 것도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어. 아, 내가 있으면 훨씬 낫지? 그리고 그동안은 엄마랑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니까. 아이, 미안하다니까 마음 좀 돌려봐. 진짜, 내가 다시 잘할게. 와, 정말 대단하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어? 당신은 인간의 탈만 썼지. 인간적인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아, 내가 미쳤다고 다시 같이 살겠어. 내가 부끄럽다면 나랑 이혼한 다음에 당신 기준에서 안 부끄러운 사람 찾아서 결혼해. 나는 당신이 그러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무시하고 법원을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연락해서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월 2천만 원이면 진짜 너 대단한 거야? 내가 이렇게 대한 사람인데, 우리가 진짜로 더 잘했지? 이제 알았으니까 진짜로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좀 잘 지내보기로 하자.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만큼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했던 건 내가 말실수한 거야. 말실수 아니고 월 2천만 원 보는? 아내가 부끄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혼 소송을 취소하자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전까지는 나랑 친정엄마가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저랑 연락을 한다고 해요. 아주 돈이라 하는군요. 나는 대뜰 같은 사람이랑 다시 얼굴 볼 생각 없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어이없어서 이렇게 무시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돈을 벌지 못하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돈을 번 경이 있어요. 이렇게 빌빌 길 만큼 돈을 벌었다니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엄마와 함께 특수작물을 기르는 농장을 마련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인기 있는 스마트팜을 만들었죠. 사람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온습도를 맞춰주고 물도 제공합니다. 뿌려주는 최신식 농장입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일을 준비해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돈을 벌어들일 수 없다며 관심도 없이 그저 무시하고 구박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허브 및 엄마가 잘 아는 동남아시아 작물과 약용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비싼 작물들이 몇 달 전부터 매달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월 수익이 2천만 원이란 돈은 정말 큰 돈이지만 농사가 힘들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는 수입이라고 생각되어요. 물론 병이 발생하면 농사는 망하고 판매처를 잘 구하지 못하면 채소 값이 급락할 수도 있어 위험 부담이 크지만 이런 상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금액은 농사를 계속할 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시댁가족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들이 낭비하지 않게끔 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했거든요. 다행히도 이혼 소송은 원만하게 처리되었고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엄마와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알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전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며느라, 최근에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 코인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내 돈을 가져가고 도망쳤어. 내가 투자한 돈은 이길 뿐이어서 아들에게 갚아줄 돈도 없는데 그래도 당신이 있잖니? 너뿐이라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절할 거야요? 제 이제 남편과 이혼했어요. 여자는 아니에요. 또한 그 빚은 빚낸 사람이 갚아야 하지만 저한테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 전혀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아니요. 내 이야기 들어봐. 지금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이 나를 찾아와 소유물을 압류하고 체포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해. 내가 탈주하다가 흥신 속으로 숨어들어와 일자리를 얻었는데 잡히면 이 모든 게 증발하고 신용도가 망가져 파산하게 될 거야. 지금도 살기 어렵단다. 좀 도와줘.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당신이 저를 괴롭힐 생각을 했었나요? 양심이 없으시군요. 저는 도울 생각 없으니까 그만할래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당연히 이전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부터 이전 시어머니가 저희 농장에 오셔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작했어요. 며느라, 내가 이 비료를 옮기면 되니까 채소들 다 따면 돼요. 내가 일 다 돌 거니까 그 집일은 내가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저희 농장에서 일해도 된다고 했어요. 와서 일할 필요 없으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손을 도와주면 서로 좋았냐?
너는 일손이 생겨서 좋고 나는 내가 도와주니까 좋고. 그러니까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응. 매달 그렇게 돈 많이 벌면 1억 정도는 큰 돈도 아니잖아. 그래요. 빚이 1억 원이나 되셨다고요. 그 전에 도와주시려는 생각도 없고 일손도 필요치 않다고 하셨다면 당장 그만두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말씀드려야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이전 시어머니가 똥을 싹 쓰고 돌아가겠다는 투쟁을 해도 결국 고집 부리시는 이전 시어머니를 끌어내지 못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은 이전 시어머니가 농장에 들어와서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경찰을 불러야 할까 망설이는 찰나에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농장에 몇 명의 남자들이 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요. 어떤 일이세요? 우리 농장인데 무엇을 찾으시러 오셨나요? 아, 혹시 김필자 씨 계시지요? 여기로 왔다는데? 아, 네. 제 이전 시어머니는 여기 계시는데요. 아,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건 처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가 김필자 씨를 모셔서 은행이나 경찰서로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위 빚쟁이를 찾는 사람들인데요. 필 씨가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 찾으러 왔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마침 5일간 일을 하더니 온몸이 쑤신다면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도 하루 이틀은 안 보일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 마침 잘 되네요. 김필자 씨가 매일 같이 우리 농장에 나타나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김필자 씨를 써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마 오늘 내일로는 안 나타날 것 같고 한 3일 정도 후에 나타날 것 같은데 제가 잡을 도와드릴게요. 같이 의논 좀 하시죠. 그래서 저와 빚쟁이들과 방법을 의논한 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며칠 후에 이전에 있던 시어머니가 다시 농장에 등장했어요. 며느라, 나 일하러 왔어. 아직도 나 도와줄 생각 없니? 1억이면 돼. 아니, 1억이 뭔지 알아? 부르면 나오는 금액인 줄 아세요? 매번 거절했잖아요. 그가 절대로 협박하거나 구박하지 않았나요? 당신이야말로 찰거머리 중에 찰거머리예요. 아, 일 안 해도 되니까 돌아가시라고요? 그런 소리 말고 혹시 이 근처에 낯선 사람들이 왔어? 동네 내려가 보니 그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 찾으러 온 사람 없었지. 이전 시험에 가면서 불안해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니 남자들이 왔다고 하면 당장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한 함정을 꺼내 들었어요. 남자들은 왔죠. 근데 어머니가 너무 귀찮아서 나도 지쳤어요. 어쩔 수 없네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10억 준다면 돌아갈래요. 아, 그럼 그렇지. 10억 주면 당연히 돌아가겠지. 혹시 현금으로도 가능하니? 아, 그럼 얼른 줘봐. 얼른. 이전에는 시어머니는 돈 얘기에 푹 빠져서 달려들었지. 그래서 나는 이전 시어머니를 이끌고 우리 집 쪽으로 향했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10억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나서 따라왔어. 그리고 내가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 숨어있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전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팔짱을 잡고 연행했어. 아이고, 김필자 씨, 드디어 잡았네. 참나, 진짜 고생했네. 자, 돌아갑시다. 빚진 걸 제대로 갚아야죠. 아니, 이게 뭐야? 이 제 10억 있어. 이거 당장 놓으라니까. 10억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 주니까 너 1억이 있다고 그러시나? 1억 있었으면 빚쟁이가 안 되었을 텐데 김필자 씨 잡으려고 함정을 판 거니까 1억 없어요. 그러니까 얌전히 돌아갑시다. 아니, 우리한테 빌려준 돈도 모자라 또 돈을 빌리려는 거니까? 당신 실체를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돈을 빌려줄 거야? 그랬더니 이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난리를 치면서 나를 보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너, 내가 이런 거지? 내가 나를 속여 어디 나랑 수준이 다른데 이런 짓을 해 전보식하고 건방진데 감히 너 나중에 내가 너 가만 안 들어줄 거야?
참나, 이제야 다시 본 모양이네. 그간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견디어? 속으로는 어차피 저를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이야말로 몹쓸 짓인 것 같아. 저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가서 얌전히 빚을 갚으면서 살아요. 그건 끈질긴 인연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이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빚쟁이들에게 끌려갔어요. 참 볼만한 광경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드디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인간을 볼 일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친정엄마와 우리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를 겪어보니 역시 사람은 인성이 훌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단지 외모와 인종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잘 성장 중인 회사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크게 되었지만 그렇다 해도요. 미래에 누군가를 만나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